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제 소시지 만드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제 소시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재료는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을 섞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돼지고기 한 근인데 한 근은 1200g인데 여기 앞부분은 지방기가 적은 뒷다리살, 이 뒤에 부분은 지방기가 있는 앞다리살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좀 기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기름기가 덜한 소시지를 먹고 싶으시면은 앞다리와 뒷다리의 비율을 조금씩 달리 설정하면은 원하는 어떤 그 지방과 퍽퍽함이나 뭐 어떤 담백한 맛의 이런 소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는 이렇게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이 들어가고요.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요 당근은 제가 넣어본 경험으로는 당근을 넣었을 때 소시지의 색깔이 굉장히 이뻐서 요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당근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당근 4분의 1 조각을 갈았고요.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가른 마늘 2스푼, 소금 2스푼. 요것은 월계수잎 분말인데, 월계수잎 분말을 넣었을 때 어떤 돼지고기의 잡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티스푼으로, 작은 티스푼을 기준으로 2스푼. 그 다음에 이거는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그 다음에 로즈메리 분말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흑후추 분말은 작은 티스푼으로 약 3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생소한 게 있는데, 요거는 케이싱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콜라겐 케이싱이라고 해서 이 소시지를 모든 재료를 집어넣고 충진할 때 이 안에다가, 케이싱 안에다가 이 소시지 재료를 넣고 꼬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 케이싱은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요렇게 물에 불려놓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소시지를 만들기 한 30분 전에 미리 물에 불려서 천천히 이 케이싱이 물에 불어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지를 이제 부재료와 함께 배합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순서대로 여기 가른 당근을 넣어줍니다. 가른 당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른 양파, 그 다음에 간 마늘,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월계수잎 분말, 그 다음에 L-글루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로즈메리 분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흑후추 분말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댈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치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소시지 고기가 적당히 이렇게 잘 섞이고, 이걸 유화라고 하는데 이 유화 과정이 잘 거쳐서 부드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원재료와 부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힘껏 치대면은 좀 더 이 소시지 고기와 원 부재료들이 훨씬 더 잘 어우러지고 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섞이게 되는 이런 소시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원재료와 부재료를 이렇게 믹싱하는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충진기에 넣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거는 소시지를 충진할 때 넣는 충진기라고 합니다. 충진기는 이렇게 본체와 몸통, 그 다음에 요 충진하는 노즐이 있는데, 자, 몸통과 그 다음에 요 노즐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노즐은 이 직경에 따라서 다양한 노즐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은 노즐 직경의 노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체와 노즐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여기 이 본체 통에 소시지 원재료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 본체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만든 이 소시지 재료를 이렇게 천천히 넣어줍니다. 넣을 때는 안에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히 넣어서 이렇게 펴주는 작업을 해주면 훨씬 더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완벽한 소시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시지 저희가 만든 이 재료들을 이 몸통에 집어 넣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본체와 연결할 텐데요. 여기 아래 보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과 이 홈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몸통을 고정할 수 있는 이거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불려두었던 이 케이싱과 요 충진기 본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시지를 충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에 불린 케이싱과 그 다음에 충진기의 노즐과 이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린 충진기의 한쪽 면을 이렇게 충진기 노즐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위까지 쓱 올려줍니다. 윗부분까지 쓱 올려주고 이것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위쪽까지 케이싱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충분히 쭉 올라올 수 있도록.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 공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싱이 충진기 노즐까지 끝까지 올라오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케이싱을 바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케이싱을 바로 묶을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쑥 차오르게 돼서 나중에 공기가 엄청나게 빵빵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케이싱 끝부분은 묶지 않고 충진기를 돌려준 다음에 공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진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리면은 쭉 내려가면서 이때 압력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고기를 제대로 밀어주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없었던 고기 내용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고기 내용물이 요 충진기 노즐 맨 앞까지 왔을 때 그때 잠깐 멈춰줍니다. 자, 이렇게 앞까지 왔을 때 이때 잠깐 멈추고 여기에서 케이싱을 묶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싱을 미리 묶고 이 충진기를 돌리게 됐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빵빵하게 차은 것처럼 공기가 케이싱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노즐 맨 끝까지 찼을 때 이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케이싱을 조금 밖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묶어줘야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소시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충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천천히 요 충진기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소시지 내용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소시지 케이싱 안에 소시지를 채울 때 너무 빵빵하게 넣었을 때는 나중에 이 소시지를 꼬아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너무 빵빵하게 넣어서 이 소시지가 꼬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했을 때는 반대로 꼬우는 거는 쉽겠으나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한 소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시지의 적당한 두께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소시지 만들 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탱탱하지 않고 적당히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면서 약간 요 정도, 너무 탱탱하지 않으면서도 원형의 모양을 갖출 정도의 두께가 이상적인 소시지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충진기를 돌리고 한 손으로는 적당히 이렇게 소시지의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소시지 내용물을 충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시지를 만들 때 중간중간에 꼬우면서 케이싱에 소시지를 충진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나중에 꼬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한 번에 다 소시지를 충진한 다음에 꼬우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진 과정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시지 케이싱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충진을 할 때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사람은 2인 1조로 실습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빼내면서 충진을 하고, 한 사람은 이 충진기를 돌려주는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이 공기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시지 충진기 안에 있는 이 소시지 내용물이 다 꽉 차면은 이 레버를 아무리 당겨도 더 이상 소시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 충진기 안에 있는 소시지 내용물이 다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소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을 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여유를 두고 소시지 케이싱 끝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싱 끝부분을 잘라주고, 이렇게 마지막 끝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게 되면은 소시지의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소시지가 완성이 됐고, 이제 소시지를 꼬아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완성된 소시지를 꼬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소시지의 어떤 길이나 두께는 이 꼬는 작업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좀 통통한 굵기에 길이는 이렇게 작게 하면은 약간 비엔나 소시지 굵기에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소시지 길이를 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소시지를 젓가락 길이 정도의 이렇게 기다란 소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시지를 만들 때, 꼬을 때는 끝부분을 터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최대한 양쪽으로 이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시지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쓱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시지가 케이싱이 꼬아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았으면은 한번 돌려서 맞은편도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터지지 않게 최대한 살살 안에 있는 내용물 소시지를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꼬아주고, 그러면은 벌써 꼬은 게 여기서 한번 꼬았고, 여기서 한번 꼬았고, 두 번을 꼬아서 소시지 두 개가 충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잡고 소시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살짝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소시지를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없이 잡고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손에 이 소시지가 잡히지 않게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꼬았을 때 이렇게 두 개 소시지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또 꼬임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 만들었던 소시지를 이 두 번째, 세 번째 소시지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시지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소시지들도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양쪽 이분화시켜서 돌려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길이를 이렇게 맞춰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분화시킨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돌려줍니다. 중간에 풀어질 수 있는데 풀어지는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또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꼬아서 다음번 또 소시지를 이렇게 만들 때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시지를 꼬은 작업을 진행을 하면, 자, 이렇게 소시지 꼬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소시지를 균일한 길이로 이렇게 꼬우면은 이제 다음에는 소시지를 삶는 작업을 거칠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시지를 삶을 텐데요. 이렇게 케이싱에 충진된 소시지를 뜰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쪽에 놓아준 다음에 이 끓는 물에 삶아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가 약 75도에서 80도씩, 그러니까 끓는 점이
물이 끓으면 100도씨가 넘기 때문에 75도에서 80도씨의 온도에서 이렇게 데쳐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너무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소시지를 충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삶는 과정에서 케이싱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이 꼬우는 작업을 했을 때 케이싱에 상처를 주지 않고 꼬았는지, 물의 온도를 적당히 맞췄는지는 이 소시지를 삶을 때 이 케이싱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지를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칠 때 이렇게 한번 천천히 집어넣으면 소시지가 급격하게 온도 변화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살짝 집어넣는데 이렇게 겉면이 많이 익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꼬는 작업이 불 충분하게 되었을 때는 소시지에 열이 받으면 이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꼬는 게 한 번에 확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는 작업을 충분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소시지를 가운데에 넣어서 확실하게 꼬아주는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소시지가 풀리지 않고 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시지를 전체 다 집어넣고 이렇게 삶는 작업을 대략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해서 소시지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삶아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은 소시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익으면은 이렇게 표면 색깔이 변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꺼내면은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케이싱이 벗겨진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열 과정 중에 이렇게 요 옆에 소시지는 케이싱이 그대로 있고 요 소시지는 케이싱이 찢어져서 이 본연 안에 있는 재료들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떤 충진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열 과정에서 이 케이싱이 찢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열 처리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뚝뚝 자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이 장비는 건조 훈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소시지를 좀 더 완벽하게 소시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건조시켜서 수분감이 조금 뺀 소시지를 만들어줄 때 이 식품 건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시지를 망 위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띄워놓고 하나씩 올려서 소시지가 붙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을 집어넣고 온도는 90도씨에서 약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건조 처리를 해주면은 완벽하게 수분기가 제거되고 훨씬 더 노릇노릇한 색깔을 가진 소시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성돼서 진공 포장을 완료한 소시지의 모습입니다.